항상 빠르고 정확한 토작가입니다.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은 초안 프리뷰 영상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조합픽 또는 추천픽은 최종 분석 후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 레스터 울버햄튼을 사형으로 대파하면서 강등권 탈출에 성공했다. 초반에 심각했던 득실차도 -3까지 줄이는 모습이었는데 최근 3경기에서 모두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수비가 안정된 것이 상승세에 큰 힘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전 경기에서도 별다른 전술적 변화 없이 4-3-3 기반의 전술을 사용했는데 부상당한 은디디 대신 수마레를 빌드업의 핵심으로 삼았고 83%의 패스 성공률과 드리블을 1회 성공하는 등 빌드업이 상당히 매끄러워진 모습. 수마레가 탈압박과 드리블이 좋은 유형이기 때문에 상대의 강한 압박에 견딜 수 있는 빌드업이 핵 역할의 적임자라는 평가. 로저스 감독이 플랜 A인 빌드업 축구를 제외한 다른 전술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마레의 역할은 당분간 중요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 공격진들의 결정력이 꽤 살아난 모습도 긍정적. 이전 경기에서는 울브스에게 오히려 점유율을 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슈팅 5개 중 4개를 적중시키면서 대승을 거두었다. 메디슨, 바디, 틸레망스 등 주력 선수들이 모두 득점에 성공했으며 박스한 슈팅 비율도 80%에 달했다. 최근 5경기에서 11골을 넣고 있을 정도로 선수들의 전반적인 결정력은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맨시티 도르트문트와 0-0으로 비기면서 조 1위를 확정지었다. 비기기만 해도 승자승 원칙에 따라 조 1위가 확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을 듯. 레스터 전 다음 일정이 조 1위가 확정된 챔스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풀주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르디올라 감독도 이를 의식했는지 이전 경기에서 홀란드와 칸셀루를 조기에 빼주면서 주전들의 체력을 최대한 아끼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최근 맨시티의 문제는 득점력. 최근 치른 4경기 중 3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이전 경기에서도 마레즈가 페널티 킥을 놓치기도 했으며 알바레즈를 제외하면 활발한 모습을 보인 선수는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홀란드의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소식이 있다. 펩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 도르트문트전에서 발에 충격을 받음과 동시에 발열 증세도 있었던 상황. 자세한 몸 상태 언급은 피했지만 홀란드의 몸 상태가 100%가 아닐 가능성은 염두에 두는 편이 좋겠다. 코멘트 중앙 싸움에서는 맨시티가 앞설 가능성이 있지만 홀란드의 몸 상태가 변수다. 최근 맨시티가 득점력에서는 다소 난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홀란드를 제외하면 정통 공격수가 없다. 포든을 폴스9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기는 하지만 맨시티의 득점력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전력을 총동원할 가능성이 높은 맨시티가 우세 전력이나 스코어 차이는 많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추천 배팅 맨시티 승 2.5 오버. 나폴리 이전 경기에서는 로테이션을 돌렸음에도 레인저스를 잡아내면서 연승을 이어갔다. 사수올로 리버풀이라는 까다로운 일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주전들의 출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수비적인 단단함은 리그 최고 수준. 이전 경기에서 은돔벨레가 불안한 터치로 인해 상대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엑스맨 역할을 했으나 김민재, 웨스티고르로 이어진 센터백 라인이 적절한 커버에 들어가면서 실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리그에서 가장 많은 전방 압박으로 소유권을 빼앗아오는 데 능하고 뒷공간 리스크도 김민재의 기동력을 바탕으로 적절히 제어하고 있어 수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격에 있어서는 리그 최고의 스탯을 보유하고 있다. 리그 26골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로테이션을 돌렸음에도 대량 득점에 성공할 정도로 주전, 비주전의 격차도 적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전 경기에서는 로테이션을 꽤 돌렸는데 흐비차, 오시멘 등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까지 하면서 승리를 거뒀다는 점에서 최고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사수올로 베로나를 잡아내면서 연패에서 벗어났다. 올 시즌 주목해야 하는 점은 이전 시즌까지만 해도 의적 소리를 들었던 팀이었던 사수올로가 올 시즌에는 철저하게 강약약강의 팀이 되었다는 점이다. 최근 5경기에서 3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2패를 당했던 팀은 아탈란타와 인테르였다.
올 시즌 자신들보다 순위가 높은 8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1무 4패로 부진한 모습. 특히 이전 시즌 약점이었던 수비가 번번이 공략당하는 모습이었는데 AC 밀란전을 제외한 나머지 4경기에서 모두 멀티 실점을 기록한 바 있다. 주전 공격수들의 에너지까지 충전한 나폴리를 상대로 훌륭한 수비력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듯하다. 코멘트 나폴리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전 경기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주전 멤버들에게 휴식을 부여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3령 대승을 일궈냈을 정도로 수 밸런스와 스쿼드의 뎁스가 상당한 상황이다. 올 시즌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맥을 못 추고 있는 사수올로가 나폴리를 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추천 배팅 나폴리 승 2.5 오버. 바이엘은 뮌헨 바르셀로나를 3-0으로 잡아내고 챔스조 1위를 확정지었다. 최근 5연승의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데 이제는 1위 우니온 베를린을 역전해 리그에서도 1위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전 경기에서 주전들의 경기력은 완벽했다. 그동안 부진하던 마네도 선발로 나와서 득점을 기록했고 추포모팅과 그나브리도 훌륭한 폼을 보여주면서 바르셀로나의 수비진을 유린하는 모습. 밀러와 사네가 전열에서 이탈해 있었음에도 전방 3톱이 훌륭한 폼을 보여주면서 공백을 최소화하는 모습이었고 밀러 역시 복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수비진도 완벽했던 모습. 더리우트가 레반도프스키를 깔끔하게 막아내면서 유효 슈팅을 하나도 내주지 않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마지막 리그 경기였던 호펜하임과의 경기에서도 수비진의 활약으로 무실점 경기를 치렀고 최근 5경기 중 3경기에서 무실점 경기를 만들어내는 등 공수 밸런스가 독일 최강팀에 걸맞는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 마인츠 최근 4경기에서 3승 1무를 기록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럽 대항전 진출이 가능한 6위까지 순위를 상승시켰다. 다음 일정도 바이언과의 경기를 제외하면 무난한 수준이라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마인츠의 특징은 홈보다는 원정에서 더욱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는 점. 중원과 전방에서 이어지는 압박을 바탕으로 빠르게 역습으로 나서는 유형인데 상대가 라인을 높이는 빈도가 높은 원정에서 효과가 상당히 좋다. 마침 뮌헨이 라인을 상당히 높게 형성하는 팀이기도 하고 오니시오의 결정력과 잉바르센의 복귀 등 전방 라인의 활약도 꽤 괜찮은 편이다. 득점 가능성이 적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다만 상대의 조직적인 압박에는 마인츠도 제대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압박을 당했을 때 풀어나오지 못하는 빈도가 리그 상위권인 상황. 바이언이 공격적인 기조 유지를 위해 전방부터 세게 압박을 하는 스타일임을 감안하며 마인츠가 이번 경기에서는 원정 강세를 이어가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코멘트 마인츠가 원정에서 압박과 역습 성향을 바탕으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뮌헨의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상황. 특히 공격진이 이전 경기 보여준 폼은 완벽했으며 밀러도 복귀가 가능할 수 있다. 마인츠가 압박을 대처하는 능력은 다소 모자라고 바이언이 조직적인 압박 빈도가 아주 높다는 점도 뮌헨의 우세를 점치는 이유다. 추천 배팅 뮌헨 승 2.5 오버. 라이프치히 레알 마드리드를 잡아내는 이변을 연출하면서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가는 중. 특히 공격력이 상당히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최근 5번의 경기에서 모두 멀티 득점을 성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라이프치히의 압박은 유럽 내에서도 상당한 수준. 이전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로테이션을 돌렸고 주전 공백이 있는 상황이었음은 감안해야 하나 라이프치히의 강한 압박과 역습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전 경기에서 은쿤쿠가 절정에 오른 개인 기량을 보여주었고 베르너도 이전 경기에서 복귀하자마자 결승골을 넣으면서 좋은 폼을 과시한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수비적인 리스크가 있는 상황임에는 사실 공격적인 300에서 400으로 변형한 이후에는 다소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방 압박으로 인한 뒷공간 리스크는 상당한 편. 특히 측면 오버래핑을 자주 시도하는 풀백들의 공격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최근 기세가 좋기는 하지만 5경기에서 멀티 실점만 3번을 허용하는 등 수비에서의 약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듯. 레버쿠젠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아틀레티코의 16강 진출을 좌절시켰다. 그러나 알론소 감독의 데뷔전에서 대승을 거둔 이후 4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
페이스가 좋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매 경기 공격적인 성과를 꾸준히 내주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두 경기에서도 멀티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 수비진을 한쪽으로 몬 뒤 방향 전환을 이용해 공간을 창출하는 플레이가 주요 공격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오도이의 개인 능력을 이용해 상대의 압박을 벗겨내고 반대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 편. 이전 경기에서도 오도이가 패스 성공률 100%를 기록하면서 제 역할을 잘 해주기도 했다. 다만 수비적인 안정감을 아직까지도 챙기지 못한 모습입니다. 후방 자원들이 대부분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경우가 잦아 뒷공간 리스크는 매 경기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멘트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예상하겠다. 레버쿠젠의 수비 리스크를 비중 있게 고려한 선택. 레버쿠젠의 수비진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아 뒷공간 리스크가 상당히 큰 편인데 라이프치히가 압박으로 턴오버를 유발하고 빈 뒷공간을 공략한다면 장점인 득점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레버쿠젠 역시 방향 전환을 바탕으로 공격 시에는 공간 창출과 득점에 꾸준히 성공하고 있는 상황이라 라이프치히도 수비적으로는 꽤 부담이 크다. 오버를 점쳐도 좋은 경기가 될 것이다. 추천 배팅 라이프치히 승 2.5 오버. 본머스 최근 3경기에서 승리가 없다. 끈끈한 수비와 조직력을 바탕으로 중위권에 안착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최근 득점력이 크게 줄어든 것이 고민일 것이다. 최근 두 경기에서 득점이 없는 상황. 이전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는 경기 주도권 싸움에서 완벽하게 밀리면서 슈팅을 5개밖에 만들지 못했고 사우스햄튼전에서는 15개의 슈팅을 기록했지만 골문으로 향한 것은 3개에 불과했었다. 이전 시즌 두부에서 핵심 공격수 역할을 했던 솔랑케가 이전 시즌만큼 압도적인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최근 본머스가 승점을 따냈던 두 경기에서 솔랑케가 한 골 2도움을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솔랑케가 부활해야 안정적인 순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도 수비적으로는 압박을 바탕으로 상대를 올가매는데 능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전 경기에서 2골을 실점하기는 했지만 필드골로 허용한 실점은 하나도 없었다. 압박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뒷공간 리스크가 꽤 큰 팀이기는 하나 토트넘이 라인 싸움에서 밀리게 되면 전방 투톱이 고립되는 경우가 잦음을 고려한다면 본머스의 압박 위주 플레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토트넘 최근 3경기에서 승리가 없다. 챔스에서도 다잡은 승리를 놓치면서 무승 행진을 끊어내는데 실패했고 부진한 선수들과 감독의 전술에 대한 비판은 점점 심해지는 중. 콘테 감독의 문제는 중앙보다 측면 공격 작업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 상대가 라인을 누르면서 중앙을 압박하면 전방에 투톱이 고립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페리시치를 위주로 한 측면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머스가 압박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설 확률이 높은데 중앙에서 밀리게 된다면 다시 공이 측면으로 흐르면서 공격 작업이 답답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이어의 폼도 꽤 심각해 보이는 모습. 뉴캐슬전에서는 요리스의 실수 상황에서 멀뚱히 공을 쳐다보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으며 스포르팅전에서도 컨디션이 좋지 못했던 모습. 수비수들의 기량이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콘테 감독 입장에서도 라인을 높게 형성하는 것이 큰 부담일 것이다. 코멘트 토트넘이 전력에서 앞서고 있는 것은 사실. 그러나 스코어 차이를 많이 벌리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 토트넘 특유의 낮은 라인으로 인해 전방 자원들의 영향력이 감소한 상태이며 측면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호흡도 좋지 않다는 것이 중론. 본머스의 최근 득점력이 아주 훌륭하지는 않지만 강한 압박을 통해 중앙에서의 빌드업을 최대한 방해한다면 토트넘이 다득점을 기록하기는 어렵다. 언더를 주력으로 삼아도 좋은 매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추천 배팅 토트넘 승 2.5 언더. 브렌트포드 감독 경질 버프를 받은 아스톤 빌라에게 0에서 4로 대패했다. 점유율은 오히려 브렌트포드가 잡았으나 공격 작업에서의 세밀함에서는 아스톤 빌라에게 완벽하게 밀렸던 경기. 브렌트포드에게 찬스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전 경기에서 점유율은 오히려 브렌트포드가 잡았고 슈팅도 12개가 나오는 등 공격적인 모습은 꽤 인상적으로 볼 만한 모습이 있었다. 그러나 유효 슈팅은 3개에 그치고 말았고 마무리에서의 세밀함은 다소 부족했던 모습. 그래도 첼시를 상대로도 강한 압박으로 많은 유효 슈팅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최근 브렌트포드의 성향은 오히려 공격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강한 압박으로 인해 뒷공간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전방에서의 활동이 많은 팀에게는 다소 고전하는 모습도 잦았는데 아스날과 뉴캐슬을 상대로 대량 실점을 허용하면서 패배했던 것이 그 예. 다만 울브스의 성향이 전방에서의 압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첼시전에서 밀집 대형으로 무실점 경기를 치른 바 있기 때문에 수비력을 아주 낮게 평가할 이유는 없을 듯. 울버햄튼 레스터에게 0에서 4로 패배하면서 최근 5경기에서 4번을 패배했다. 수비적인 기조로 경기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멀티 실점 허용이 너무 잦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격진 상황이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동안은 수비적인 전술로 인해 공격이 낮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페널티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를 받았었다. 그러나 이전 경기에서는 6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확보했고 21개의 슈팅을 만들어냈음에도 득점에 성공하지 못하는 모습. 주력 공격수들의 부상을 메우기 위해 영입한 코스타도 아직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수비적으로는 약점이 뚜렷한 상황. 수비적으로 운영을 하는 팀이지만 압박에 딱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때문에 상대가 빌드업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상대의 공격을 허용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아직 후임 감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팀을 수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코멘트 전반적으로 올 시즌도 울브스의 라인이 낮은 곳에서 형성되고 있고 브렌트포드도 적극적으로 압박에 나서면서 상대의 라인을 누르려는 시도가 잦다. 울브스가 득점력에서 난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브렌트포드의 수비 약점도 어느 정도 상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브렌트포드도 전방에서의 세밀함이 부족한 것은 동일한 상황. 다득점 페이스로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게 보는 것이 좋겠다. 추천 배팅 브렌트포드 승 2.5 언더. 브라이튼 HA 최근 5경기에서 승리가 없다. 토트넘과 리버풀, 맨시티를 만나는 험한 일정을 치렀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노팅엄에게도 승점 3점을 따내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듯. 사실 이전 경기에서는 맨시티를 상대로 오히려 우세한 경기력을 보여주었다고 해도 무방했다. 강한 압박으로 상대의 실수를 유발했으며 특히 골키퍼 에데르송의 킥미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사의 차이. 상대는 홀란드가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좋지 못한 분위기 속에서도 승리를 잡아온 반면 브라이튼에는 전방에서 확실한 득점력을 보이는 선수가 없다. 올 시즌 웰백이 주전으로 나오고 있지만 11경기를 치르는 동안 득점이 없는 상황. 그나마 트로사르의 폼이 좋기는 하나 올 시즌 브라이튼 선수들 중 득점 기록이 있는 선수는 4명에 불과하다. 강한 압박 성향으로 인해 생기는 뒷공간 커버 문제가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다. 선제골 상황에서도 상대의 골킥이 홀란드에게 롱패스로 연결되면서 실점한 것이었다. 대 제르비 감독은 패백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는데 이로 인해 라인을 상당히 위로 올리는 빈도가 잦다. 그나마 풀백의 전진보다는 측면 공격수들에게 많이 할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라인을 올린 축구의 단점을 해결하지는 못한 모습이다. 첼시 잘츠부르크에게 승리하면서 챔피언스 리그 조 1위를 확정지었다. 이제는 5위로 떨어진 리그 순위를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 다음 경기가 하위 전력인 챔스 자그레브 전임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에서는 주전들을 총 출동시킬 가능성이 높다. 공격진의 부진이 다소 아쉬운 상황. 4위 경쟁팀인 뉴캐슬이 골득실 플러스 11인 상황인데 첼시는 플러스 5에 불과하다. 이전 경기에서도 오바메양이 발만 갖다 대면 득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찬스를 무의로 날리면서 아쉬움을 더했다. 이전 리그 경기였던 메뉴전에서도 포터 감독의 임기응변으로 중앙 싸움에서 힘을 얻으면서 많은 찬스를 만들었으나 공격진의 결정력이 따라주지 않으면서 승점 1점에 만족해야만 했다. 코멘트 두 팀이 최근 해결사의 부재로 인해 득점력에서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라인을 높게 올리면서 뒷공간 리스크를 꽤 크게 가져가는 브라이튼보다는 쿨리발리의 복귀 가능성도 있는 첼시가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기를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유독 첼시가 브라이튼을 상대로는 꽤 고전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준 만큼 언더를 주력으로 삼아볼 만한 경기다. 추천 배팅 첼시 승 2.5 언더. 팰리스 에버튼에게 패하면서 3경기 무패 행진은 마감했다. 올 시즌 아직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징크스를 이겨내지 못한 모습.
그러나 홈에서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점은 이 경기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홈 원정에서 경기 양상이 달라지는 편, 홈에서는 점유율을 50%대로 유지하면서 더 공격적으로 나서는 빈도가 잦다. 그러나 팰리스의 공격 루트는 거의 왼쪽으로 정해져 있다고 보아도 되는 상황. 최다 득점자인 자아가 왼쪽에 배치되는 경우가 잦고, 자아의 파괴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에제를 왼쪽 메잘라로 기용하면서 왼쪽에서의 빌드업에 집중한다. 홈에서는 6경기 9골로 해당 전술이 효과를 보고 있지만, 왼쪽이 틀어막히면 득점력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홈에서의 실점 리스크는 꽤 있다. 홈에서는 라인을 올리는 운영을 자주 하는 탓에 뒷공간을 상대적으로 많이 허용하는 편. 홈에서의 성적은 좋지만 아직 홈에서는 무실점 경기를 치르지 못했다. 오히려 라인을 내리고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원정에서의 수비력이 더 좋다고 볼 수 있는 상황. 안데르센의 복귀로 수비의 안정감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는 있으나 실점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우스햄튼 최근 3경기에서 패배하지 않으면서 강등권 탈출에 성공했다. 상대를 피지컬로 거칠게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상대의 높은 라인을 후방에서 찔러준 패스로 최전방까지 연결하는 패턴으로 동점골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전 경기에서는 투톱 구성에 변화를 주었는데 채 아담스 대신 아리보를 최전방에 배치한 것. 올 시즌 사우스햄튼은 롱볼로 빌드업을 하는 경우가 잦은데 단신인 아담스보다는 183cm으로 어느 정도 공중볼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아리보가 해당 전술에는 잘 맞는다는 판단이었던 듯. 이전 경기 동점골도 최전방으로 한 번에 향하는 롱볼이었고, 팰리스가 홈에서는 꽤 높은 라인을 유지하는 편이기 때문에 롱볼 위주의 플랜이 효과를 볼 수는 있겠다. 코멘트 팰리스의 우세를 점치겠다. 일단 전반적으로 올 시즌 홈 성적이 훨씬 좋은 상황이며 왼쪽 측면을 경유하는 공격 방식도 홈에서 더 잘 통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사우스햄튼이 강한 압박과 거친 플레이로 왼 측면의 자아를 제어하려 들 가능성이 있으나 사우스햄튼의 거친 플레이로 인한 카드, PK 리스크는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 다만 자아가 막히게 된다면 팰리스의 공격도 답답해질 가능성이 높고 사우스햄튼도 정확성이 낮은 롱볼로 빌드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언더를 주력으로 삼아도 무방할 것이다. 추천 배팅 팰리스 승 2.5 언더. 뉴캐슬 토트넘을 잡아내면서 첼시를 골득실로 제치고 4위 진입에 성공했다. 챔스 경쟁자들을 상대로도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이면서 승점을 꼬박꼬박 따내는 등 챔스권을 위협할 돌풍의 핵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상태. 뉴캐슬의 장점은 킥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즐비하다는 것. 이전 경기에서도 트리피어의 킥을 이용한 세트피스나 롱스태프의 롱볼이나 반대 전환 패스로 공격의 활로를 찾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침투에 등한 윌슨을 잘 활용할 수도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뒷공간 침투를 우려해 상대의 라인을 누르는 효과까지 보고 있다. 박스 안에서는 조엘링톤도 외곽을 담당하면서 공격의 선택지를 다양하게 가져가는 등 뉴캐슬의 공격 작업 완성도는 상당한 완성도를 보이는 상태다. 아스톤 빌라 제라드 감독이 경질되고 치른 첫 경기에서는 4-0으로 브렌트포드를 대파했다. 일단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한 가운데 에메리 감독이 후임 감독으로 오면서 리그 첫 경기를 치르게 되었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에메리 감독이 이미 EPL에서 실패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는 점. 4231을 사용하면서 자카를 빌드업의 핵으로 사용했는데 자카가 턴오버를 범했을 시 기동력에서 문제를 드러내면서 수비적인 약점을 드러낸 바 있다. 게다가 아스톤 빌라는 정교한 빌드업보다는 강한 압박과 기동력을 주 무기로 삼던 팀. 에메리 감독의 플랜 A인 점유율과 빌드업과는 거리가 먼 스쿼드를 지니고 있다. 다만 세비야와 비아레알 감독 시절에도 수비적으로 강점을 보이면서 역습 성향으로 시즌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다. 특히 수비적인 움직임에서는 꽤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강한 압박으로 인해 오히려 측면 공간이 열리는 모습이 잦았던 아스톤 빌라의 단점이 고쳐질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원정에서는 무승부를 노리고 미드필더를 내준 뒤 수비적으로 경기를 하려는 성향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수세적인 플랜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다. 코멘트 뉴캐슬의 우세를 점치겠다. 일단 아스톤 빌라에 새로 부임한 에메리 감독의 특성상 원정에서는 다소 수세적으로 나서면서
소극적으로 경기를 치르는 빈도가 높다. 뉴캐슬이 주도권을 잡기에는 어렵지 않은 환경. 에디 하우 감독의 지도력을 바탕으로 압박 시퀀스와 공격 작업에서의 세밀함이 상당히 올라오기도 했다. 다만 에메리 감독이 수비적 개선을 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음을 비아레알과 세비야 시절에도 잘 보여주었기 때문에 뉴캐슬도 대량 득점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추천 배팅 뉴캐슬 승 2.5 언더. 카디스 라요에게 대패를 당하면서 여전히 강등권에서 머무르고 있다. 최근 5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지 못한데 카디스의 득점력을 감안하면 당연한 기록이라고 볼 수도 있을 듯. 카디스는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적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다. 최근 5경기에서 기록한 골은 3골에 불과하고 무득점 경기도 3차례나 치렀다. 올 시즌 기대 득점 값이 가장 낮고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도 두 번째로 나쁘다. 물론 하위권 전력이라 점유율과 공격 찬스를 많이 잡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다득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을 증명하는 데는 충분할 것이다. 다만 수비적으로는 꽤 장점을 보이는 편. 비아레알과 베티스라는 상위 전력을 상대로도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승점 1점을 가져오기도 했다. 이전 경기에서는 5실점을 기록했으나 퇴장자가 나온 상황이었음을 감안해야 한다. 적극적인 압박을 바탕으로 상대 빌드업을 방해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중. 그러나 이 방식으로 인해 체력이 떨어지는 후반에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이 자주 나오고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참고로 올 시즌 카디스의 실점 중 82%가 후반에 나온 실점이었다. 아틀레티코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챔스 16강 진출이 좌절되었다. 다만 리그에서는 5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좋은 흐름을 달리는 중. 로테이션 가능성을 점쳐야 한다. 원정이기는 하지만 상대가 강등권 팀인 카디스고 다음 일정인 챔스 포르투전에서 승리를 거두어야 조 3위로 유로파 리그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기 때문. 부상에서 회복한 레길론이나 주앙 펠릭스 등 그동안 기회를 많이 잡지 못했던 선수들의 출전도 예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강한 압박을 시도하는 팀에게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려점. 지로나전에서도 상대의 강한 압박에 고전하면서 겨우 신승을 차지하기도 했고 상대의 공세를 만다받은 수비진이 겨우 막아내는 모습도 상당히 자주 나오고 있다. 그나마 카디스의 득점력이 리그 최악 수준이고 카디스의 압박 성공률이 높지 않다는 점은 고려해야 하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전력 차이에 비해 인상적인 경기력과 득점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두는 편이 좋겠다. 코멘트 아틀레티코가 우위를 차지할 것이다. 올 시즌 원정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최근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시도하는 팀에게는 고전하는 경우가 잦지만 카디스의 득점력이 리그 최악 수준임을 감안하면 아틀레티코에게 큰 위협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아직 챔스에서 포르투를 이겨야 할 이유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있고 카디스도 수비적으로는 상위 전력을 상대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현재 아틀레티코가 다득점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추천 배팅 아틀레티코 승 2.5 언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최종 분석한 조합 픽, 추천 픽을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 아이디 TV53 검색 후 연락 주시거나 고정 댓글 또는 더보기에서 링크를 클릭 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